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이 약 88,000달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제 이전 가격 거의 9만 달러 부근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일종의 조정 구간에 들어선 것 같지만 큰 양봉이 확실하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어제는 약 8만 6달러에서 반등했는데 이는 가격 변동성이 꽤 크다는 걸 의미하죠. 변동폭이 컸냐고요? 어제는 약 2% 정도의 등락이 있었고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꽤 긴장하셨을 겁니다. 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카렉스 포지션을 유지 중입니다. 이전 롱 포지션도 전환한 H도 빠르게 진행하며 결과를 대기 중입니다. 가격이 이 근처면 S를 계속 보유하며 98,000에서 10만원 안착 시 L로 스위칭 하겠습니다. 이게 매매 조건입니다. 차트 분석 기간은 약 5일 남았으며 그 사이 마주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입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관련 연설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연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그는 29일 새벽 2시경 연설하므로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시장 변동성과 최종 방향성을 주시하며 데이터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격 시작 전 친구분이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크립토 투자,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택시도 그렇고 저희 채널에서는 트레이딩에 관한 테크니컬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시장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어제 비트코인이 약 2% 정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전 레벨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하락 구간인 9만원 근처는 어제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단순히 상승한 게 아니라 하락과 반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만약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드 트레이딩을 활용한 분들은 현금 흐름을 꽤 잘 챙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세부적으로도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아웃코인 쪽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게임 코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AXS,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리스트, 리버, 에스터 등인데요. 어떤 아웃코인이 주목할 만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펫 인덱스 부분에서는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29까지 반등했습니다. 어제는 익스트림 피어 20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반등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람들도 이제 오르는 건가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다이버전스 같은 약세 신호는 없습니다. 신호가 보이면 숏 포지션을 닫겠지만 지금은 업기에 유지 중입니다. 저희 포지션도 열려 있으며 약 30만에서 34만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대략 3천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포지션을 잡았을 때 약 6에서 7% 정도 수익이 났다가 다시 눌려서 내려왔고 그때 저는 약 2%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이 2%는 프라이싱 가격 기준입니다. 여전히 비슷한 레벨인데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지난 포지션에서 손실이 좀 났거든요. 수익을 기대했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거래 중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판단해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 미리 정리해야지 혹은 이걸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은 거래 규칙이 깨져 백테스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트레이더들은 혼란을 느끼며 조건에 맞지 않는 과거의 성공 방식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번에는요, 쇼핑 리퀘스트에서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포트폴리오가 터진 사람은 약 33,300명 정도였습니다. 방금 전에 본 화면에서는 숏 포지션 쪽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숏 포지션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한동안 펀딩비가 꽤나 마이너스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본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하자마자 시장이 오히려 스파이크를 일으키며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유동성을 쓸어버린 거죠. 우리가 보는 히트맵에서도 위쪽에 약 8만 9천 명 정도가 몰려 있었고 아래쪽에는 대략 8만 6천여 명이 있었고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 반등하려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롱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죠. 그 결과 히트맵이 다시 꽤 길고 두꺼운 선의 하단 구역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간에만 약 7,700만 정도의 청산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번 달이 전체 시장 상황, 즉 큰 그림에서 중요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9만8을 지키지 못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고 횡보장이 더 길어지거나 하락 추세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 횡보장이 더 많아지고 하락 추세가 강해지는 상황을 만나면 저는 주로 S-short 포지션 위주로 매매하는 쪽에 더 치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버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월간 차트 관점에서의 플래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차트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오르긴 했지만 아주 조금입니다. 1% 올랐고 사이드웨이는 3% 하락 후 살짝 반등했습니다. 일봉도 좋아지는데 저점은 아직 안 깨졌습니다. 저점을 보면 대략 2유권이고 그 아래 이 5원선이 있는데 이 선은 지켜지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흐름을 위해선 가격이 깊게 내려가 저점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잡힌 뒤 반등하는 게 예쁠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 측면에서 보면요, 달러 기준 예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82,000불 부근서 저점이 잡히거나 81,000불까지 조정 후 반등 흐름을 노리는 시기죠. 이 구간이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지금 좀 빡빡한 느낌이죠. 캔들스틱 배열을 보면 다음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꽉 찬 음봉이 연속으로 나온 뒤 작은 조정 구간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 말은 조정 구간이 작으면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약하다는 뜻이에요. 작은 음봉이 연속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작은 조정일 뿐이라 다음 달에 다시 큰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일종의 다우템 패턴이라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횡보장이면 이런 캔들이 나와야죠.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경우 눌리면 즉시 작게 조정되며 빨간 캔들이 발생해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다음 달 대형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캔들스틱 배열에 대해 말하자면 전 패턴 이름을 안 외워요. 뭐라고 하죠? 모닝스타 같은 그런 것들요. 이런 동작들은 패턴을 쉽게 기억하려 이름 붙인 거죠. 하지만 그냥 외우기만 하고 캔들스틱 구조를 모르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모닝스타는 도지 이후에 꽉 찬 캔들이 나타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캔들 조합이 바로 모닝스타예요. 가격 급락 후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가격을 더 밀어올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건 이게 꽉 찬 캔들이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캔들스틱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캔들 모양이 너무 작으면 신호로서 별로 좋지 않아요. 이제 아이폰 발표와 미팅이 하루 정도 남았는데 시장에 줄 영향을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어떠냐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예요. 5일 연속 하락했고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매도세는 블랙블록과 프레리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리티는 6일 연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FOMC 미팅 부분에서는 포티볼 펀드 레이트가 지금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새벽 2시에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센지 부분에서는 주식 일부를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약 3,000개, 3,000여 BTC를 더 매수했습니다. 최근 분기의 평균 매입 단가는 9만 달러 정도였고요. 이로 인해 현재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71만 2천 개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70만 개를 넘었고 이 정도면 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매입가는 7만 6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한데,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그들의 평균 단가, 즉 에베레스트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요. 아마도 뭔가 패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가 또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단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매도에 나설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그때 보유하고 있다면 숏 포지션은 이 구간에서 청산을 고민해 보세요. 유리한 위치니까요. 공포로 하락폭이 줄 때 정리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보죠. 주간 차트에서 새로운 저점이 찍히며 다이버전스 캔들이 생겼어요. 디스코드 친구가 묻더군요.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다이버전스가 생겼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반전하거나 갑자기 급등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먼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하락 추세였다면 그게 횡보로 바뀔 수도 있고 하락세가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반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잠시 조정하거나 쉬었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간 차트 조정은 좋지 않습니다. 자칫 월간 차트가 둔화되며 98,000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서입니다. 데일리 차트에서는 아직도 ASSI가 위쪽에 있고 스토어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호사 파트에서는 RSI가 횡보하기 시작했거나 가격이 23일 동안 횡보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상적으로는 비트코인이 9만 2 이상 혹은 9만 5에서 9만 6 이상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에볼브 미팅 발표일에 시장의 트레이딩 타임이 좋게 나오면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횡보할지 하락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레이딩 컨디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번에는 7% 수익을 챙겼고 이번에는 한 포인트로 합쳐서 앞으로는 모든 트레이딩마다 기록을 남기고 추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서 잘했고 어디서 실수했는지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대략 9만 근처, 8만 9에서 9만 정도 구간에서 진입했죠. 여기서는 하단 다이버전스나 과매도 구간 마감을 예측했습니다. 가격이 3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정리할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공포 심리 때문이죠. 다이버전스까지 나오면 더 좋겠네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의 플레이 전략은 여전히 이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메인 전략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사례는 ABOC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ABC는 이미 끝난 듯한데 이 구간에서 캔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반등에 실패하며 재차 하락했고 이제 하락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에서 4로 가는 첫 하락 구간입니다. 이번 시즌 1파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종료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이버전스 생성이나 반등 후 재하락 형태일 수 있으니 전개를 지켜봐야 합니다. 블루리드 관점에선 빠른 상승이 필요합니다. 조정 후 즉각 반등을 예상해 롱을 잡았으나 현재는 하락세가 지속 중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압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게 횡보장이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관점에서 보면 1, 2 파동이 위로 올라갈 확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빨간 박스 구간까지 더 내려온다면 1, 2 파동이 발생할 확률은 더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1, 2 파동이 나오려면 이 바닥을 다시 밟으러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엔딩 파트입니다. 앞서 5파동 이탈 후 반등했으나 지지에 실패했습니다. 이 구간은 매우 중요한 수직 지지선입니다. 여기를 지켜내면 시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격이 98,000이나 10만을 회복하면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트렌드라인 박스는 여전히 동일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은 두터운 저항선이라 가격이 오르면 즉각 저항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여기서 팔린다는 건 모든 가격대에서 매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계속 팔고 있기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즉 수요와 공급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수평선을 보겠습니다. 예전처럼 퍼센트로 보고 있으며 큰 변화는 없지만 옆으로 더 횡보하게 된다면 횡보하며 다이버전스가 섞이지 않는다면 하락 전환 확률이 높아져 이 구간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빠른 반등이 나와야 횡보나 상승 추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SMC 파트의 S 종목입니다. 현재 관련 뉴스를 추적 중이며 오더 발생 후 S를 매도했습니다. 현재 하락 중이며 목표 DP 지점은 바로 아래 구간입니다. 네, 바로 이 구간입니다. 만약에 다이버전스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액션을 좀 더 명확하게 취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신호가 안 나오면 저는 일단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해두고 상승이 약하게 나오면 계속 매도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락 추세의 구조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상황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C파가 시작되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지만 아기 울음소리 패턴처럼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며 나아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 실제로 버티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이건 하락 시파예요. 클리어 타이밍을 찾죠. 콜옵션이 오면 다음 샷으로 이어가며 라운드 종료까지 유지합니다. 브레이크아웃 후 라운드가 끝나면 플레이를 멈추고 L을 따라가세요. 이게 새로운 트렌드이자 시작입니다. 흥미로운 패턴이죠. 우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더 보실 분들은 금 파트에서 확인하세요. 금은 이 근처가 정말 위험한 구간인데 제가 포스팅을 꽤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도 금거래로 돈을 벌었다면서 그 앱을 직접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금거래 앱인데 그분은 정말 매일매일 포스팅을 꾸준히 올리시네요. 그 친구는 원래 투자 쪽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금값이 6천까지 간다. 금이 오르면 10만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단타로 사고 팔고 팔로우하고 L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 단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거래해서 금도 벌고 돈도 벌고 현금 흐름도 생기고 매일매일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시장에서 좀 무서운 분위기가 시작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이런 데 들어가서 거래하고 싶다면 하방 리스크를 반드시 보호해야 해요. 오버드라이브로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고 뚫리면은 손절하는 거죠. 숏타임 프레임이나 1시간 봉으로 타점을 잡으려 했는데 11헤드에서 뚫렸네요. 2헤드도 부족하니 네 헤드로 가자. 골프핑도 그래. 4헤드로 빠르게 하려면 오버드라이브나 손이 4008로 내려와야 안전해. 하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 트렌드를 놓치면 포지션 정리가 필요하거나 탭에 걸릴 수 있어. 고점이 내일 마이셋에서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S를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런 마인드셋은 조심해야 돼요. 시장이 쉬워 보이면 그 순간부터 제대로 플레이할 수 없어요. 제 인터넷이 이상하네요. 인터넷이 끊겼네요. 보험 포트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유코닉에서 다 같이 다운로드 중이었나 보네요. 아, 이제 됐네요. 아까 실버 얘기했었죠? 실버 모으는 거 우리 힘들고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격을 쫓아가면 실버가 올 텐데 많은 분들이 금 대신 실버만 거래하다가 눌린다는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11%인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번 라운드에서 실버의 변동성은 최대치가 11%가 아니라 30%입니다. 그리고 금은 약 10%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만약 우리가 캔들 차트로 보면 어떤 구조가 보이죠? 이건 리버설 구조입니다. 크고 넓은 해머가 나왔죠?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와 엄청난 압력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약 10% 하락했지만 시뮬레이션상 안전 리스크 한도는 10이 아닙니다. 10은 위쪽이고 실제는 이 아래쪽이 핵심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선 약 30%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플레이 시 다운사이드 리스크 보호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쪽이 더 안전합니다. 무작정 추격 매수하면 힘들 수 있지만 숏을 치거나 전량 매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오버 디스카운트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금도 거래 시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며 변동성은 10% 정도입니다. 거래 시 10% 정도의 아쉬움이 있죠. 어제 저녁 금값이 꽤 떨어졌는데 제가 고점에서 미리 경고했거든요. 홍콩 업종을 보며 이 구간 추격 매수나 고점 거래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형 돌파 매매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브레이크아웃 발생 시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 트렌드가 깨진 후 새로운 신호가 나올 때 진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숏 포지션 진입 후 본전 근처로 오면 즉시 정리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상승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손실을 감소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무리한 진입은 반등 시 포지션이 묶여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고 매매가 꼬이게 됩니다. 결국 속아서 정리하면 그동안 모은 수익을 모두 잃게 됩니다. 2% 맞죠? 하지만 이건 아직 금의 최대 변동성은 아니에요. 이번 변동성은 대략 10% 정도였어요. 금은 하루 10%, 실버는 30% 정도 변동하는 게 흔해요. 금보다 실버가 3배 더 움직인다고 보면 된 이 종목은 직접 고르세요. 다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유로 변동에 타격 입을 수 있으니 매매 시 타임프레임을 잘 확인하고
트렌드가 깨지면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예전 BDC 고점 때처럼 무리하게 버티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브레이크아웃 매매가 쉽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기서 반복해서 속기 쉽습니다. 저는 다이버전스 포화 상태를 보고 롱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균열은 없지만 머뭇거리다. 결국 하락에 당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네, 타이웨이브 호텔 33%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계속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 금에 이어 알트코인 쪽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반등은 꽤 의미가 있었는데요. 방금 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매수 구조가 괜찮은지 차트를 더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이 여전히 횡보하며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RSI도 약해지고 있어 저점이 무너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무조건 매수하기보다 힘이 없다면 정리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은 달러 쪽은 어떤지 볼게요. 잘못 눌렀네요. 다우존스는 여전히 상승세이며 어젯밤에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화는 환율상 약세이며 나스닥도 상승 개장했습니다. SET 시장은 어제 하락했으나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저점 이탈 시 디스코드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공개 업데이트는 어렵습니다. 알트코인 중 흥미로운 종목은 AXS, 뉴러와 비주얼 하이브 등입니다. AXSW 퍼렛. 이게 유로화인가요? 유로화도 올랐는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유로도 유로처럼 되어버렸네요. 이번에 최저치를 갱신했다면 게임 코인 같은 느낌이에요. 엑시처럼 저점을 이탈하면 계속 추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며 이탈 시점을 평가하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 저항선에 걸리면 언제든 매매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조금씩 계속 진입하면서 저점 이탈 시에는 추세에 맞춰 대응하는 거죠. 뉴스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하락세와 상단 저항을 고려해서 하방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ESS는 조금씩 오르다가 이 근처에서 청산했고 지금은 다시 내려가고 있네요. 다음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뭔가 찾아보고 같이 매매할 종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지선을 이탈 중이네요. 저점을 뚫겠네요. 반등을 노리다 힘이 빠지거나 다이버전스가 발생해 하락하기도 하죠. 에스터는 어떨까요? 살짝 반등했지만 이 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항선은 0.6 근처인데 여기를 못 지키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숏 포지션인 분들은 추세를 유지하세요. 닷컴 뽑을 때와 비슷해 보이는데 저는 꼬리보다 몸통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몸통이 저점을 이탈시킨 핵심이에요. 저점 이탈이 확정됐으니 매매 시 조심하시고 곧 디스코드에 올릴 업데이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비트코인 상황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젯밤 풀마 2% 움직였고 다시 88,000달러 부근 반등했습니다. 진짜로 업트렌드로 전환하려면 92,000달러 위로 올라서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일쯤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관련 연설에서 금리 동결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금리 동결이 예상되나 변동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돌발 상황 시 가격 급등이나 98,000선 지지가 가능하며 약 5일간 매매 기회가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채널도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